안녕하세요. 텍채널 제이크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고요. 미국 동부 플로리다에 와 있고, 올해 지금 이제 미국 시각으로 월요일부터 소프윅 2025년 소프윅을 참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고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업체 관계자분들도 오셨을 테지만 일단 뭐 방위사업청 직원분들 그리고 뭐 부대 군 관계자분들도 오셔가지고 과연 미국의 특수전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 토론하는 뭐 제가 토론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소콤에서 토론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미국 내에 저명한 뭐 학자들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토론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들 봤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왔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촬영은 미디어가 아닌 이상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템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가방을 이렇게 메고 핸드폰을 이렇게 꽂고 이러고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더니 너 지금 나 촬영했냐고 라고 해서 아니다 하면서 제가 보여줬거든요. 촬영한 게 아니고 그냥 들고 다닌 거다라고 하니까 걔도 멋쩍어 하면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착각했다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만큼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아는 쪽이 아닌 이상은 자기네들 기술이 노출될까봐. 아시잖아요. 그 특정 국가가 굉장히 대놓고 카피를 많이 하죠. 대놓고 카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정보 보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의 보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촬영은 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한 이틀 반 정도 쭉 이렇게 돌아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뭐 특수전 관계자분들 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군이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냥 가이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의 의견은 제 사족은 전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혀 없고 미 소콤에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제 생각이 들어간다기보다는 한국군, 현재 우리나라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발전하는 방향에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더 낫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가 특수전은 요번에 이 소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런 플랫폼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부각되게 그런 부스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방식 이제 미국은 통신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이제 거의 안 하고 있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디지털 방식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위성을 통해서 위성 통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수적인 이제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가상의 이제 드라이브들 그런 데다가 정보를 주입을 해서 바로바로 서로 간에 실시간으로 빼고 넣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클라우드 플랫폼들 시스템 그런 것들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통신을 연결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FM, AM 방식으로 인해서 따다다다 그냥 그런 통신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요즘에 현재는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사진도 보낼 수 있고 텍스트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발달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처럼 통신 기능을 그런 스마트폰처럼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과 이런 소스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보드, 칩들, 반도체?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업체들의 홍보 그리고 그런 쪽에 대한 나아가야 할 방향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드론이죠. 이제 드론을 물론 우리가 쏘아 보내는 드론도 있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드론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드론, 우리가 쏘아 보내는 드론들은 어떤 방식, 각자의 거리에 따라서, 작전 반경에 따라서, 또 임무 성격에 따라서 어떤 드론을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드론의 장 또는 기존의 상용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컨버전을 하든 업그레이드를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 약간 좀 커스텀을 해서 상용화 드론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전술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들. 반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오는 드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제해야 될지, 막아야 될지,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과 플랫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솔직히 소픽에서 총기 회사들이나 장비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본다고 보면 그런 회사들은 제가 한 30에서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그 외에 나머지 60에서 70%들은 거의 다 이제 플랫폼 시스템 그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쉽게도 그런 데모라고 하죠. 데몬스트레이션. 특수전에 시연은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수전 시연은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스킵하고 아마 내년 소프익 때는 그 특수전들, 각 군의 특수전들이 이제 시범 행사를 보이는 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여러가지 재밌는 아이템들 봤는데 새로운 것들도 많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과연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옵스코어에서 새로 나온 이제 신형 헬멧 제가 직접 봤어요.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옵스코어에서 제가 그 신형 헬멧을 실제로 봤습니다. 일단 라이너에 대한 개편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기존의 공사장 헬멧, 세이프티 헬멧처럼 밑에 다이얼을 돌리면 앞뒤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여기도 옆쪽도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그거의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이제 헤드셋을 장착한 상태에서 조였을 때는 서양인들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특히 이제 동양인의 두상을 가지신 분들 약간 옆장구가 많죠. 동양인들은 앞뒷장구보다. 그렇다 보니까 헤드셋을 장착하고 헬멧을 끼게 되면 여기에 굉장한 부하가 오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서 다이얼이 돌리면 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쪽만 이런 식으로 밀려 올라가서 앞쪽과 옆쪽은 고정되어 있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플랫폼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무게는 기존 SF 대비 50%의 무게 감량을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게를 들어봤는데 신형 SF 헬멧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카본 헬멧 또 범프 헬멧 만큼의 거의 비슷한 무게를 만들어냈어요. NIJ 레벨 3A 기준으로 엄청난 감량을 한 거거든요. 진짜 레벨 3A인데 무게는 카본과 범프에 버금가는 무게 그 정도의 가벼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벨 4 신형 레벨 4 헬멧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레벨 4 헬멧이 처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무게를 굉장히 많이 감량해서 지금 레벨 4 헬멧 같은 경우에는 초기 SF 1세대 SF 헬멧 무게만큼 감량이 됐어요. 다이어트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점점 헬멧은 이제 가벼워지고 이제 본 쉘들은 이제 점점 가벼워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옵스코어도 마찬가지고 웰컥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이드 레일에 대한 그런 시스템 플랫폼을 이제 서로 양자 간에 개발이 이미 들어갔죠. 이미 출시는 이미 됐는데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옵스코어의 사이드 레일 헬멧 시스템, 사이드 레일 시스템이나 아니면 웰컥스의 사이드 레일 시스템이냐, 이제 두 개가 이제 양파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각자의 장단점들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옵스코어는 옵스코어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웰컥스는 웰컥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한데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윌콕스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옵스코어가 좀 더 시장성을 평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옵스코어는 옵스코어 헬멧의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웰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팀 웬디와 협업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팀 웬디 헬멧의 사이드 레일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옵스코어가 대동단결을 했죠. 천하통일을 했어요. 진짜 사용자들의 거의 90% 이상이 옵스코어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군인들 중에 사법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무래도 옵스코어 사이드 레일 헬멧 사이드 레일 시스템이 좀 더 시장성을 우리나라는 일단 장악을 더 많이 할 거고, 왜냐면 웰콕스 레일은 팀 웬디에만 맞춰져 있게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저한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웰콕스는 팀 웬디 거에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옵스코어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옵스코어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헬멧 사이드 레일 시스템의 원조는 웰콕스입니다. 웰콕스가 10여 년 전서부터 컨셉을 잡고 움직이던 내용들이 이제서야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의 시장을 컨셉을 잡아주고 했던 웰콕스도 저는 마찬가지로 존중을 하는 입장이에요. 옵스코어께 좀 많이 인상적이었었어요. 예. 일단 라이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변혁과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봤고, 그 외에 뭐 SNS 프리시전 제품들이 워낙 다 좋으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좋아요. SNS 프리시전은 단점은 가격이 미쳤다. 가격만 좀 어떻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개인 장비들은 뭐 그 정도가 끝이 아닐까 싶어요. 나머지 장비들은 뭐 이미 기존에 올 초에 샤쇼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뭐 아우사라든가 뭐 출시됐던 제품들을 그대로 이번에도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설명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튼 제 서픽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동안 많이 먹고 사느냐 좀 바빴습니다. 먹고 사느냐 바빠서 뭐 항상 핑계를 대는 입장이긴 하지만, 자, 지금까지 택채널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